자, 모두 발언 공개된 건 저희가 봤고요. 중요한 건 이제 비공개된 회담 시간 중에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공개 회담에서도 모두 발언의 어떤 날선 대화들의 연장전으로 굉장히 좀 신경전이 펼쳐졌다라는 취재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비공개 회담 중 오고 간 신경전 대화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비공개 회담 내용 중에 한동훈 대표가 재판 승복 얘기를 또 꺼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아이, 그러지 말고 이제 1심 판결에 좀 승복하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공격하는 것이냐 라며 발끈했다라는 신경전이 오고 갔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전 정권 수사가 과도하다라고 공격하자 한동훈 대표가 또 지난 정부에서는 날 그렇게 수사하지 않았냐라고 되받아쳤다 라는 내용이 오고 갔다라는 보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양쪽의 대변인들에게 기자들이 묻자 그럼 한 쪽 없는데? 라며 자기들에게 불리한 내용만은 쏙 뺐습니다. 먼저 곽규택 국민의힘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특정 사건에 대해서 1심 결과를 승복하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 법원 판결이 불리하다고 해가지고 검사 탄핵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맞지 않다. 공격하는 취지의 언급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예. 그 부분은 저 비공개 회의에서 얘기한 바 없어요. 자, 그러자 민주당의 조승래 대변인은 그 부분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박성민 최고, 일단 보도나 이 국민의힘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언급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에 좀 승복하자, 탄핵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얘기를 한 대표가 또 꺼낸 것 같은데 비공개담 때 이 대표가 나에 대한 공격이냐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라는 대목을 두고 국민의힘 대변인과 민주당 대변인의 언급이 좀 다른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언급했다, 이 대표가 불쾌감을 표현했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그런 부분은 언급한 적 없는데? 라고 또 부인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민주당의 입장을 따르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 측에서는 그런 불쾌감을 표하거나 이런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거를 신뢰하는 편이고요. 네.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어떤 이 대표가 이 사법 리스크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각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과잉 해석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장난처럼 툭 받아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종의 좀 신경전 아닌 신경전이 오가는 과정 중에서 뼈 있는 말들이 오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하나의 과정이었을 텐데 그것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어떤 불쾌감을 공식적으로 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대화는 오고 갔지만 그것을 불쾌감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그냥 툭 농담처럼 받아들인 차원일 수도 있다의 문제는 당사자들만 안다, 대변인들만. 그렇죠. 이제 말한 사람 입장에서는 말에 뼈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이 엇갈리는 부분이 보면 이제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이제 이 대표가 이제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비공개 회의에서 난처한 거는 알겠는데 어쨌든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모두 발언에서도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법안을 좀 준비하고 있다. 낼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이 부분을 이제 민주당 대변인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곽규택 수석 대변인이 우리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러니까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한 적 없다. 이렇게 받아치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바로 그 대목 들어보시죠.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대변인이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라고 부인한 대목입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의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하겠다. 내 당내 사정이 좀 있고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상병 관련 법안 준비한다는 말을 했다고 하던데 그런 사실은 없고요. 만약에 양당 대변인의 이런 말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다 사실이라면 각 당에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라고 부인하는 대목이 양당 대표의 어떤 이른바 일종의 좀 약점이 아닐까라는 관측도 가능할 것 같아요. 김영주 의원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는 재판에 좀 승복하라. 그러자 지금 나 공격하는 거냐라고 발끈했다라는 부분이 일종의 약점일 거고 한동훈 대표한테는 제3자 추천하는 최상병 특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알려지는 것이 뭔가 좀
꺼려지는 대목이 아닐까. 만약에 이 다용이 다 사실이라면.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전체 생중계할 걸. 이럴까 봐 사실은 생중계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그 차라리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생중계하는 게 자기한테 이로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예. 생각. 어차피 이재명 대표는 리스크는 다 전 국민이 알아요. 전 국민이 압니까? 예, 전 국민이 알잖아요. 드러날 만큼 드러나 있고 다 그 매일 하는 얘기인데 사실 최상병 특검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최근 입장을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저는 이 대표 회담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매우 슬기롭게 잘 빠져나갔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지난번 대통령께서 4+1 개혁안 얘기를 했을 때 한동훈 대표 입지를 굉장히 줄여놨거든요. 의료계에도 뭐 여지 없다. 대란에 문제 없다. 최상병 특급 수사 잘 되고 있다. 할 얘기 없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가 이 여러 가지 난관을 비교적 윤한 갈등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으면서 극복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일정 정도의 비공개가 사실은 한동훈 대표한테 도움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비공개와 공개 그 장단점을 잘 이용했다. 뭐 이런 분석이신데 김영주 의원님 개인적인 분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